우리 광주 기독병원은 1905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시작해서 신앙의 정신으로 설립된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대로 취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선교 정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펼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또 그렇게 선교 정신을 가지고 경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병원장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지만 선배 의사들, 선배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개원 2세기를 넘어오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한 번도 퇴보되거나 그러지 않고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976년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완전 귀국한 이후로 한국의 의사들이 남아서 이곳 광주 기독병원을 선교 정신으로 또 최신 의학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독교 정신, 사랑의 정신을 펼쳐왔던 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병원 운영할 때는 구제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베풀기만 하는 병원이었는데 그 뒤로 비즈니스 병원으로 바뀌어가면서 경영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출하고 또 병원 경영이 수익이 나서 그것으로 선교나 또는 구제를 하는 그런 병원으로 변모됐다 하면, 현재는 선교와 병원을 이제 동시에 놓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더 많이 찾게 되고 또 의료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경영이 좋아지면 그것에 더불어서 더 선교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널리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순환의 구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필수 의료는 통상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의 의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특히 내과 분야에서는 이제 심장 질환, 그다음에 폐 질환, 특히 이제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뇌혈관 질환,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또는 매우 중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필수 영역, 필수 의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폭넓게 보면 우리나라 제1의 사망 원인은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분야까지도 필수 의료라고 포함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기독병원은 과거부터 결핵으로 사망률이 높았던 이 지역을 결핵 퇴치 작업을 비롯해서 내과적인 치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호남 지역 최초로 수술적인 치료, 최신 의료를 도입하는 어떤 기구 같은 것들도 호남 지역에서 대부분 우리 병원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시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형 병원들이 생겨나고 또 학교 재단이나 다른 그런 재단의 지원을 받는 병원들에 비해서 우리가 발전 속도나 기구, 의료기구 또는 시술을 도입하는 것이 다소 늦어지고 그런 점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필수 의료를 향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했다는 병원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질환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소아과 의사를 배출했고 소아과 환자들이 가장 많은 찾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결핵이나 또는 소화기 질환, 심장 질환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내과 영역에서도 다른 병원에 못지않게 거의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저희 지역에, 우리 지역의 화순 전남대병원이 암, 악성 종양을 특화로 치료하는 그런 특화병원으로 성장하면서 암성 질환에 대한 지금 수요나 공급이 다소 떨어진 점은 있지만 그것까지도 이제 제가 앞으로 임기 3년 동안에 꼭 암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필수 의료는 반드시 우리 광주 기독병원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이 우리가 지방이다 보니까 스마트 IT,
이런 첨단 분야를 도입하는 것이 다소 좀 더디게 진행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스마트폰에서 우리 광주 기독병원을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각 진료 파트너 또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수기라도 함께 참여하고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접수, 수납, 진료 예약, 퇴원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지금 2월 달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병원에 스마트 병실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병실은 일단 그 IT 기술들을 집약해서 해서 우리 환자가 간호사들과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환자가 병실에서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첨단 스마트 병실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 그것이 아마 광주 지역에서 가장 빨리 도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이 고령화로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치료 안 하고 넘어갔던 질병,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넘어갔던 현상들을 모두 의료와 접목해서 치료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화로 진입되면서 의료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의료를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의료를 요구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은 과거부터 노인들, 그 다음에 소외된 분들, 그런 분들이 찾던 병원이고, 또 광주 호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다 보니까 노령 환자들이 특히나 많은 것이 또 특징입니다. 대한내과학회에서 국가로 지정된 노인의학 분야 파트도 올해 안에 도입할 생각이고, 노인 의료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고령 환자에게서 늘어나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의 핵심은 역시 암질환과 혈관질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뇌혈관,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시술 등의 그 인프라를 갖추고 유수의 병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어떤 정서적 또는 심리적 또는 다른 그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병원에 위치해 있는 교회나 또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호스피스 병동 등을 이용해서 특히 노령 환자들이 편안하고 또 자기 집같이 생각하는 병원이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기독병원이 충남, 이남에서 가장 최고의 선교병원이 기독교 선교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토도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기독교 선교병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3년 동안에 그것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 세계 최고의 선교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도 늘고 외래 환자도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좀 있고요. 세 번째는 환자들도 좀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웃고 더 응대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면서 환자들도 조금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도. 우리 광주 기독병원은 이제 거의 계약직 직원이 없이 90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의 50명과 간호사 550명, 그다음에 전문의 100여 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 직원들이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참 좋은 직장이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또 환자들 도울 수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모두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좋은 직장, 좋은 병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이 8층까지 있는데 제가 8층까지 갈 때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지하 주차장, 응급실,
그다음에 여기 3층 원장실, 그다음에 회진. 제가 좀 살이 좀 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무조건 걸어 다닌다. 이것이 제 루틴입니다. 건강을 위해.